다시 네 곁에서 잠들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두 사람.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심장은 기억하고 있었다. 주요 인물. 남서 주인공 차준혁 32세. 건축 설계사. 냉정하고 과묵한 성격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대학 시절 첫사랑과 이유 모를 이별 후 감정을 닫고 살아왔다. 우연히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오래된 기억의 도시로 돌아온다. 여자 주인공 서유진 31세. 독립 플로리스트. 감성적이고 따뜻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과거의 이별로 상처를 받았지만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문득 들어선 낯선 손님에게서 잊고 싶었던 얼굴을 발견한다. 1화. 다시 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기억은 흐릿해지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지워질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봄이었다. 서유진은 꽃집 문을 열며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켰다. 낯설지 않은 냄새였다. 흙과 이슬, 그리고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작약의 향기. 매일 아침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이유 같은 건 필요 없었다. 유진은 나치마를 두르고 전날 주문받은 꽃다발 작업에 들어갔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팝송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콧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꽃을 다듬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문이 잦은 벨이 딸랑 울렸다. 어서 오세요. 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손에 든 리시안셔스 줄기를 다듬으면서. 발소리가 천천히 가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멈췄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차준혁은 꽃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그냥 지나치려 했다. 진짜로. 발걸음을 멈춘 건 습관적인 것이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도시를 떠나기 전 자주 지나치던 골목이었고 오랜만에 밟는 돌바닥이 낯설지 않아서였다고.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셉한 실루엣이 보였다. 준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설마.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8년이었다. 8년 동안 이 도시를 피한 건 일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발이 움직였다. 문을 밀었다. 벨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조금 낮아졌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목소리.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게 안쪽을 둘러보는 척하며 심호흡을 했다. 흰 꽃잎들, 물이 든 버킷들, 창문으로 스며드는 봄빛. 모든 것이 너무 고요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문이 멈췄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거꾸로 흘렀다. 8년 전의 어느 날이 눈앞에 겹쳐지는 느낌이.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서툴렀던 얼굴이. 차준혁.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준혁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꽃향기 가득한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함도 반가움도 어느 것 하나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그 사이를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건 준혁이었다. 오래됐네요. 유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며 손에 든 꽃줄기를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네. 딱 한마디였다. 준혁은 결국 작은 꽃다발 하나를 샀다. 무슨 꽃인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유진이 포장을 마치고 건넨 꽃다발을 받을 때 손가락이 스쳤다. 아주 잠깐. 감사합니다.
유진은 카운터 너머에서 웃었다. 손님에게 짓는 미소였다. 눈이 웃지 않는 그런 미소. 준혁은 꽃다발을 들고 가게를 나왔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서 멈췄다. 손안에 쥔 꽃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꽃잎에 연한 분홍이 번진 작은 꽃들이었다. 스위트피. 꽃말이 뭔지 준혁은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유진은 한참 동안 카운터에 기댄 채 창문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골목은 다시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8년. 긴 시간이었다. 충분히 잊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생각해왔다. 유진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꽃을 집어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다듬었다. 봄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이화, 지우지 못한 것들.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눈이 일찍 떠졌고 누워있기가 싫었다. 그것뿐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꽃을 다듬는 손이 어제보다 조금 더 분주했다. 리시안셔스, 라넌큘러스, 튤립. 이름을 속으로 되뇌는 것이 일종의 주문처럼 느껴졌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꽃 이름, 꽃 색깔, 오늘 들어올 주문. 딸랑. 벨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금세 다시 내렸다. 낯선 손님이었다. 당연하지. 준혁은 숙소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식어 있었다.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다. 오래된 골목, 낮은 지붕들, 봄볕에 반짝이는 지붕 위 먼지.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귀국한 탓이었다. 시차도 있었고 낯선 침대도 문제였다.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스위트피, 하얀 꽃잎에 연한 분홍, 꽃다발은 숙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샀다고 그는 또 스스로에게 말했다. 꽃집에 들어간 것도 꽃을 고른 것도 전부 그냥이었다고. 그런데 왜 버리지 않았을까? 준혁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오늘은 현장 답사가 있었다. 프로젝트 부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할 일이 많았다. 바빴다. 그러면 충분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작은 꽃다발을 사가는 손님이었다. 이름은 몰랐다. 서로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아도 됐다.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라넌큘러스 들어왔어요. 색이 예뻐요. 여성이 꽃을 고르는 동안 유진은 묵묵히 포장을 준비했다. 그 사이 여성이 가게를 둘러보다 입을 열었다. 저번 주에 젊은 남자가 꽃 사갔죠? 키 크고 말 없는.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냥 지나가다 들으신 것 같던데요. 그렇구나. 인상이 좋던데.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고.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넌큘러스 줄기를 골라 포장지에 올렸다. 슬퍼 보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준혁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골목 앞에 섰다. 이번엔 의도한 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의도했는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려 했다. 꽃집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유진이 카운터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주문 장부인지 메모인지. 조명이 따뜻한 색이었다. 그 안이 조금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준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어제 꽃을 샀다. 또 살 수는 없었다. 그냥 걸었다. 그런데 5걸음쯤 걸었을 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저기요. 유진의 목소리였다. 준혁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유진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제 거스름돈 덜 들였어요. 짧은 침묵. 준혁은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유진은 곧장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준혁이 먼저 말했다. 유진아.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유진의 발이 멈췄다. 등이 굳는 게 보였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표정이 없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왜요? 준혁도 딱히 할 말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냥 불렀다. 그 이름이 목 안에서 너무 오래 막혀 있었던 것 같아서. 잘 지냈어? 유진은 잠깐 그를 바라봤다. 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딸랑 소리 한 번 없이. 유진은 카운터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준혁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잘 지냈냐고.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장부를 폈다. 내일 들어올 꽃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잘 지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왜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울까? 봄밤이 골목에 내려앉고 있었다. 삼아. 자꾸만 네가 보인다. 피하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게 사람일 때 가장 곤란하다. 준혁은 그날 이후로 다른 길로 다녔다.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건 아니었다. 그냥 다른 방향이 편할 때도 있는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현장 답사 루트가 달라진 것도 있었고 이유는 충분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다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유리창 너머 골목으로 유진이 지나가고 있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발걸음이 가벼웠다. 뭔가를 흥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따라갔다. 유진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냥 지나쳤다. 준혁은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노트북 화면에는 설계 도면이 열려 있었다. 그는 다시 도면으로 눈을 돌렸다. 집중하자. 5분 후 그는 여전히 같은 줄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 민서에게 전화를 받았다. 야, 오늘 저녁 시간 돼? 나 너 보고 싶어. 갑자기? 갑자기가 어딨어.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유진은 잠깐 생각했다. 오후 주문이 3건 있었다. 다 마치면 6시쯤 될 것 같았다. 6시 반에 봐. 오케이, 우리 단골집.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걸 알았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게. 저녁, 작은 이자카야. 민서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없어. 거짓말. 전화하면 좀 멍해. 유진은 잔을 손으로 감쌌다. 테이블 위 작은 화분에 데이지가 꽂혀 있었다. 누군가 센스 있게 놓아둔 것 같았다. 준혁이 왔어. 민서의 손이 멈췄다. 맥주잔이 테이블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차준혁? 응. 어디서? 우리 가게. 침묵. 민서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뭐래? 별말 없었어. 꽃 사고 갔어. 유진은 잔을 들었다. 그리고 어제 거스름돈 돌려준다고 나왔다가 내 이름 불렀어. 민서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지금 어때? 유진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데이지를 바라봤다. 하얗고 단순한 꽃이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긴 꽃. 잘 모르겠어. 민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게 좋은 친구의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준혁은 프로젝트 팀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걸어가고 있었다.
팀원들과 헤어지고 혼자가 되자 발걸음이 느려졌다. 봄밤의 공기가 생각보다 따뜻했다. 골목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골목 어귀를 돌았을 때였다. 유진이 보였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또래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다. 유진이 웃고 있었다. 아까와는 다른 웃음이었다. 눈까지 웃는 그런 웃음. 준혁은 그 자리에 굳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웃음이 조금 굳었다. 눈에 띄게는 아니었다. 준혁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옆에 친구가 먼저 눈치를 챘다. 아는 사람이야? 유진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준혁은 그 말을 되새겼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왜 그 단어가 이렇게 건조하게 들리는 걸까? 안녕하세요. 친구가 준혁에게 꾸벅 인사했다. 준혁도 짧게 고개를 숙였다. 잘 가요. 유진이 먼저 말하고 걷기 시작했다. 친구는 뒤를 힐끔 돌아보며 따라갔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다. 오래된 사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민서는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유진의 칼을 잡았다. 방금 그 사람이야? 유진이 앞을 보며 걸었다. 응. 진짜 왜 이렇게 잘생겼어?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유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봄밤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비디로 넘겼다. 괜찮아. 그냥 좀 자꾸 보여서. 민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팔짱을 꼈다. 꽉. 유진은 그대로 걸었다. 조금 더 빠르게. 숙소에 돌아온 준혁은 불도 켜지 않고 창가에 기댔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번졌다. 스위트피는 이틀째 그 자리에 있었다. 꽃빛이 조금 시들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람. 맞는 말이었다. 8년이 지났다. 오래된 게 맞았다. 꺼낼 것도 없고 꺼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골목에서 유진이 웃은 걸 봤을 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위험하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도시는 2달짜리 프로젝트였다. 끝나면 다시 떠난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창문에서 몸을 떼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잠은 오늘도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사화. 우산 하나. 비는 늘 불편한 타이밍에 내린다. 하지만 가끔은 그게 핑계가 되어지기도 한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오후 2시였다. 예보에는 없었다. 유진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나왔다가 골목 어귀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흰 구름이 언제 이렇게 회색으로 바뀐 건지. 빗방울이 볼에 닿았다. 차가웠다. 뛸까 하다가 그냥 걸었다. 어차피 꽃집까지는 멀지 않았다. 조금 젖는 게 대수겠냐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유진 씨, 준혁이었다. 준혁도 우산이 없었다. 현장 사진을 몇 장 더 찍으려고 나왔다가 비를 맞은 참이었다. 처마 밑에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진이 골목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우산도 없이. 어깨가 이미 젖어 있었다. 잠깐만요.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유진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조금 놀란 것 같았다. 편의점이 저쪽에 있어요. 유진이 잠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좁은 골목을 채웠다. 알아요. 같이 가요. 말하고 나서 준혁은 잠깐 멈칫했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다. 유진도 그걸 느꼈는지 잠깐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가게 바로 앞인데. 어깨 다 젖었어요. 유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걸음을 옮겼다. 준혁 쪽으로.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준혁도 따라 걸었다. 편의점은 2블록 거리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좁은 처마 밑을 고르며 서로 팔이 닿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며. 비가 세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커져서 오히려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았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냉기가 쏟아졌다. 유진이 먼저 들어갔다. 준혁이 뒤따랐다. 우산은 입구 옆 바구니에 꽂혀 있었다. 유진이 손잡이가 투명한 걸 하나 집었다. 준혁은 잠시 바구니를 봤다가 하나만 남은 파란 우산을 집었다. 계산대에서 유진이 먼저 카드를 꺼냈다. 같이 계산해요. 됐어요. 유진이 계산원을 바라봤다. 계산원은 둘 다 찍어드릴까요? 하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제 거만요. 준혁은 말없이 자기 우산값을 따로 계산했다. 편의점 문 앞에서 두 사람은 각자 우산을 폈다. 빗소리가 우산 위로 쏟아졌다. 유진이 가게 방향을 바라봤다. 준혁은 반대 방향이었다. 다 적기 전에 들어가요. 유진이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준혁이 불쑥 말했다. 저번에 꽃 잘 있어요. 유진이 멈췄다. 스위트 피어. 아직 안 버렸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준혁 자신도 몰랐다. 유진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우산 아래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빗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잠시 침묵. 물 자주 갈아줘요. 그게 전부였다. 유진은 돌아서서 걸었다. 투명 우산이 빗속에 멀어졌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파란 우산을 쥔 채 유진이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바라봤다. 물 자주 갈아줘요. 짧은 말이었다. 근데 괜히 꽃 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았다. 유진은 가게 문을 닫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다. 젖은 어깨가 차가웠다. 우산을 접어 문 옆에 세웠다. 창밖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준혁의 파란 우산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로 걸어가 앉았다. 아직 안 버렸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냥 꽃 얘기였다. 꽃이 예뻐져 아직 두고 있는 거겠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붙이면 안 됐다. 그런데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유진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가락 끝으로 나뭇결 따를 따라갔다. 한 줄, 또 한 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 번 열린 문은 닫기가 더 어렵다는 걸. 8년 전에 이미 배웠다. 그래도 빗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좋았다. 4화 머무는 사람.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기억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비가 그친 건 저녁 무렵이었다. 유진은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젖은 골목 바닥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봄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편의점 쪽으로 향했다. 아, 아니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오늘 저녁은 집 근처 편의점을 쓰기로 했다. 이유 같은 건 없었다.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았다. 준혁은 숙소 책상 앞에 앉아 도면을 펼쳤지만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파란 우산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아직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스위트피는 테이블 위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꽃잎 가장자리가 조금 갈색으로 변했지만 아직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다. 준혁은 도면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짚었다. 물 자주 갈아줘요.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꽃 얘기였다. 분명 꽃 얘기였다. 그런데 왜 계속 다른 뜻으로 들리는 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서 컵에 물을 받아왔다. 스위트피 줄기를 들어 물을 갈아줬다. 꽃잎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위험하다. 사흘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경고를 보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유진의 목소리가, 우산 아래 얼굴이. 준혁은 다시 도면 앞에 앉았다. 이번엔 진짜로 집중하기로 했다. 5분이 지났다. 여전히 같은 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의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셔츠에 서류 봉투를 들고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건물 설계 때문에 왔다가 꽃 좀 사려고요. 지인한테 줄 거라서.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환한 인상이었다. 눈이 잘 웃었다. 어떤 분위기 좋아하세요? 밝은 걸로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유진이 꽃들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해바라기, 노란 튤립, 프리지아. 남자는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었다. 꽃말도 묻고 관리법도 묻고. 말이 많은 편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이 꽃은요? 아네모네예요.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남자가 웃었다. 그거 주세요. 꽃말도 마음에 들고.
유진은 아네모네를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가게를 둘러봤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4년 됐어요. 분위기 좋다. 오래 있고 싶어지는 곳이네요. 유진이 포장을 마치며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웃고 있었다. 자연스럽고 편한 웃음이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또 올게요. 진짜로요. 벨이 울리고 문이 닫혔다. 유진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래 있고 싶어지는 곳.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오후에 준혁이 지나갔다. 들어오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서류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걷는 중이었다. 발걸음이 빨랐다. 바쁜 사람의 걸음이었다. 유진은 가위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잠깐 봤다. 준혁은 가게 쪽을 보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유진은 다시 꽃을 집어들었다. 2달짜리 사람이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준혁이 이 도시에 있는 건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끝나면 떠난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이 열렸다. 아침에 왔던 남자였다. 또 왔어요. 진짜로 한다고 했죠? 유진이 잠깐 멈췄다가 웃었다. 마감 직전인데요? 딱 한 송이만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남자, 이름은 이후민. 그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건축 설계 사무실에 다니고 이번 프로젝트로 2달째 이 동네에 있다고 했다. 2달. 유진은 그 말에 잠깐 손이 멈췄다. 꽃은요? 아무거나요. 오늘 기분 맞는 걸로. 유진은 작은 해바라기 한 송이를 골랐다. 포장 없이 그냥 줄기를 잘라 건넸다. 이걸로요? 오늘 기분이 좋으시다면서요. 후민이 웃으며 꽃을 받았다. 맞아요. 잘하시네요. 그가 돌아간 뒤 유진은 가게 문을 잠갔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2달짜리 사람이 둘이네.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곧 스스로 피식 웃었다.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 준혁은 그날 밤 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지나치면서 꽃집 불이 꺼진 걸 봤다. 당연한 거였다. 마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숙소에 들어와 불을 켰다. 스위트피를 봤다. 물을 오늘 아침에 갈아줬는데 꽃잎이 조금 더 시들어 있었다. 준혁은 한참 그 꽃을 바라봤다.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게 이 도시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이었다. 2달 뒤엔 다시 떠난다. 그 사이에 어떤 감정을 만들어도 결국 남는 건 또 다른 이별뿐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일 아침 또 그 골목을 지나게 될 것 같았다. 6화. 꽃집 앞에서.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다. 월요일 아침, 준혁은 또 그 골목을 지났다. 이번엔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는 거라고도 현장 루트가 이쪽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유리창 너머로 유진이 꽃을 다듬고 있는 게 보였다. 오늘은 흰 앞치마였다. 라디오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 정도면 됐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 유진은 창밖으로 준혁이 지나치는 걸 봤다. 보지 못한 척 계속 꽃을 다듬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잘 됐다고 생각했다. 들어오지 않은 게 잘 된 거였다. 그런데 왜 한동안 문 쪽을 신경 쓰게 되는 건지. 유진은 손을 털고 새 꽃묶음을 집어들었다. 집중하자. 오전 10시 이후민이 들어왔다. 이번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테이크아웃 컵 2개. 유진이 눈을 들자 그가 멋쩍게 웃었다. 혹시 커피 드세요? 근처 카페 지나다가 생각났는데 너무 이른가요? 유진은 잠깐 그를 봤다. 커피 2잔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닦았다. 감사해요. 후민이 카운터 한쪽에 컵을 올려놓고 가게를 둘러봤다.
올 때마다 꽃배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다고 했다. 일부러 바꾸세요? 들어오는 꽃마다 다르니까요. 억지로 맞추면 어색해져서. 그렇구나. 후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유진이 시선을 들었다. 꽃마다 어울리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다 어색해지고.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후미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다 문 쪽으로 향했다. 오늘도 잠깐만 있다가요. 또 올게요. 네. 문이 닫혔다. 유진은 컵잔을 손으로 감쌌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후 늦게 준혁이 들어왔다. 이번엔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왔다. 유진이 고개를 들자 그가 짧게 말했다. 꽃 주문하려고요. 유진이 가위를 내려놓았다. 어떤 꽃이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 가는 걸로요. 관리하기 쉬운 걸로. 유진은 잠깐 그를 봤다. 숙소에 둘 꽃이겠거니 싶었다. 선인장은요? 준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꽃이 아닌데? 잘 안 죽어요. 잠깐의 침묵. 그러다 준혁이 피식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유진은 그게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눈에 들어왔다. 꽃으로 주세요. 알겠어요. 유진은 천천히 꽃들 사이를 오갔다. 오래 가는 것, 관리가 쉬운 것. 국화였다. 하얀 국화 몇 송이를 골라 줄기를 다듬었다. 준혁은 카운터 앞에 서서 유진이 일하는 걸 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유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이게 오래가요. 국화네요. 꽃말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기도 하고 오래도록 기억한다 이기도 해요.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둘 다 묶어서 주세요. 유진이 포장을 마치고 건넸다. 준혁이 꽃을 받으면서 잠깐 유진의 손 위에 시선이 멈췄다. 금세 시선을 걷었다. 감사해요. 네. 그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유진 씨.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저 2달 후에 떠나요. 느닷없는 말이었다. 유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알아요. 그냥 말해두고 싶어서요. 유진이 그를 봤다. 준혁은 꽃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국화가 그의 손에서 고요했다. 잘 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벨이 울렸다. 유진은 한동안 카운터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저 2달 후에 떠나요. 알고 있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직접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지. 그녀는 손을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렸다. 차가웠다. 고맙기도 하고 밉기도 하다. 솔직히 그랬다. 선을 그어줘서 고마운데 그 선이 마음에 걸려서 밉기도 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꽃 정리를 시작했다. 내일 들어올 주문 목록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할 일이 많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준혁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국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유진에게도 스스로에게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했다. 선을 긋는 것, 명확하게. 그래야 서로 상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진이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은 그 목소리가 오히려 가슴에 남았다.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준혁은 숙소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스위트피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 이제 많이 시들었다. 그래도 아직 거기 있었다. 그는 국화를 3컵에 꽂았다. 나란히 두었다. 시드는 꽃 역해 3꽃.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다. 첼화 흔들리는 밤.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참는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힘을 써는 일이었다. 수요일 저녁이었다. 유진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걸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봄밤 공기가 하루 중 이 시간에 가장 좋았다. 서늘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기. 한 블록쯤 걸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민서였다. 야, 오늘 뭐해? 그냥 걷는 중. 또? 너 요즘 자주 걷네. 무슨 일 있어? 유진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다. 없어. 준혁이? 침묵. 민서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야, 그냥 한번 밥이라도 먹어. 묵혀두면 더 커져. 무슨 소리야? 알잖아, 네가. 유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딘가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생각 없어. 그래, 알았어. 민서가 말했다. 그럼 나랑 밥이나 먹자. 나 배고파. 유진은 피식 웃었다. 같은 시각 준혁은 팀원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당은 시끄러웠다. 팀원들이 웃고 떠들었다. 준혁은 조용히 먹으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잘 어울렸다. 오래 해온 방식이었다. 차 팀장님은 여기 있는 동안 관광은 안 하세요? 막내 팀원이 물었다. 밝고 수다스러운 친구였다. 바빠서. 그래도 2달인데? 좋은 동네잖아요. 꽃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준혁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다. 꽃집? 네, 저 저기서 꽃 샀어요. 여자친구한테 줬더니 엄청 좋아하던데. 사장님이 꽃 골라주는 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준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다. 그렇구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혼자 걸었다. 숙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꽃집 골목을 통하지 않는 쪽이었다. 준혁은 그 길로 걷기 시작했다. 지도상으로도 더 가까웠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발이 멈췄다. 골목 저편에서 유진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번엔 혼자였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이어폰을 낀 채로 걸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걷는 모습이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유진은 잠깐 걸음이 느려졌다. 그리고 그냥 걸었다. 멈추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준혁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가로등 아래서 유진이 이어폰 한쪽을 뺐다. 또 산책이에요? 저녁 먹고. 저도요. 짧은 침묵. 어색하지 않은 이상한 침묵이었다. 같은 방향이에요? 유진이 먼저 물었다. 준혁은 잠깐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 했는지 떠올렸다. 아마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말이 없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다. 봄밤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워줬다. 한 블록쯤 걸었을 때 유진이 말했다. 국화는 잘 있어요? 네,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러니까 추천했죠. 준혁이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이. 유진은 앞을 보며 걸었다. 저런 웃음이 있었구나 생각했다. 8년 전에도 이런 웃음을 봤던 것 같은데 기억 속에서는 흐릿했었다. 두 사람은 큰 길이 나오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다. 여기서부터는 방향이 달랐다. 준혁은 오른쪽, 유진은 왼쪽. 잘 가요. 유진이 먼저 말했다. 몸을 돌리려는데 준혁이 불렀다. 유진 씨. 유진이 멈췄다. 그날 이별할 때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느닷없는 말이었다. 유진의 등이 굳는 게 느껴졌다. 준혁도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몰랐다. 그냥 나왔다. 알아요. 유진이 천천히 돌아봤다. 표정이 없었다. 아무것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그래서?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라고 묻는 유진의 눈빛이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어려웠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유진은 한참 그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준혁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오래 뭔가를 참아온 사람처럼. 나도 몰랐어요. 오래. 그 말 끝으로 유진은 돌아섰다. 이번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유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다. 나도 몰랐어요. 오래.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준혁은 밤새 생각할 것 같았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걸음이 빨랐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화가 난 건지 다른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다. 문을 닫고 불을 켰다.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유를 몰랐다고? 8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왜 지금? 유진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이 뜨거워졌다. 울지 않았다. 울 것 같지만 울지 않았다. 2달 뒤에 떠나는 사람이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이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무서웠다.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가라앉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속으로 3번 되뇌었다. 그래도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8화. 먼저 웃는 사람. 눈치채는 것과 마음에 놓는 것은 다르다. 가끔은 눈치채면서도 놓아버리게 되는 새벽이 온다. 목요일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를 열었다. 매대에 물을 더 많이 줬다. 꽃들을 한 송이씩 더 세심하게 다듬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손을 바쁘게 만들었다. 생각하지 말자. 그 말도 어제부터 3번째라는 걸 유진은 알고 있었다. 오전 11시 후민이 들어왔다. 이번엔 빈손으로 왔다. 유진을 보자마자 카페 이름을 써놓은 종이를 내밀었다. 이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래요. 분위기 좋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는데 계속 오게 될 것 같아요. 시간 되면 같이 가요. 유진은 종이를 받으며 후민을 올려다봤다. 눈이 웃었다. 넉넉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어떤 꽃이 좋을까요? 후민이 카운터 한쪽에 기댔다. 지금 제일 예쁜 걸로 한 다발 주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유진이 꽃들 사이를 오가는 동안 후민은 가게를 둘러봤다. 올 때마다 배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다. 코스모스 요즘 많이 들어왔는데요. 수줍지 않고 오래가요. 후민이 다발을 받으면서 웃었다. 포장지도 예쁘네요. 오늘도 잔뜩 담아가겠다. 그가 나갈 때 유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나중에 밥 한번 어때요? 진짜로요, 꽃집씨. 유진이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후민이 가방 쪽으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을 때였다. 준혁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이번엔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바쁜 사람의 걸음이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잠깐 봤다. 나도 몰랐어요. 오래. 어제 한 말이 다시 뒤에서 답답하게 울렸다. 나도 몰랐다. 8년도 이유를 모른 채로 살았다. 유진은 손을 내려다봤다. 작업으로 돌아갔다. 오후 2시. 준혁이 들어왔다. 유진이 고개를 들자 그가 카운터 앞에 섰다. 어제 실례했어요. 유진이 잠깐 말을 못했다. 준혁은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고했어요. 그 말 듣는 것. 유진이 컵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억지로 말하려는 것 같지도 않고 가볍게 떠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주문하러 온 건가요? 아니요. 침묵. 유진 씨. 네? 주말에 사진 찍어야 할 골목이 있어요. 현장 검토하러 가는 건데 동네 골목 설명을 도와줄 수 있어요? 유진은 준혁을 몇 초간 조용히 봤다. 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유진은 궁금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편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색하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주말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주말 오전, 두 사람은 도시 바깥으로 나섰다.
유진은 편한 운동화에 재킷을 걸쳐 입었다. 준혁은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취재의 능률적인 복장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도시 바깥은 조용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길가에 푸른 빛이 번졌다. 주말에도 이래요? 아니요, 가게는 주말에 닫아요. 그럼 오늘 유진 씨는 안내자로요? 당연하죠. 짧은 대화였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 엇갈린 것들이 많았지만 또 너무 비슷한 것들도 많았다. 두 사람 모두 조용한 골목을 좋아하고 말 많은 곳보다 한적한 곳을 찾고 할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유진이 도시 바깥 어느 골목 앞에서 설명하자 준혁은 가만히 듣고 주변을 찍었다. 커다란 나무, 둥만한 돌담장, 휘어지는 느릅나무. 저 더 들어가요? 유진이 안쪽 길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안쪽으로 걷다 탁 트인 언덕을 넘었다. 환해지는 빛 사이로 도시가 도화지처럼 펼쳐졌다. 준혁이 카메라를 내렸다. 유진도 같은 방향을 조용히 향하고 있었다. 준혁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 유진이 불쑥 말했다. 저는 안 찍어요. 네? 사진 올리는 게 좋지 않아서요. 준혁이 웃었다. 이번엔 소리내서. 유진은 그 소리를 들었다. 저런 웃음소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쉽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가슴에 나비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처럼 간지러웠다. 유진은 시선을 돌려 도시를 바라봤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다. 유진이 먼저 말했다. 준혁 씨, 어제... 준혁이 유진을 옆에서 봤다. 실례한 것 없어요. 아니요, 진짜로요. 유진이 잠시 준혁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듯. 사진 찍어줘요. 준혁이 카메라를 들었다. 직접 찍히긴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찍히는 건 괜찮지, 올리는 게 싫은 거예요. 준혁은 잠깐 유진을 들여다봤다. 그러다 천천히 셔터를 눌렀다. 직사각형 프레임 안에 유진의 옆모습이 담겼다. 눈이 조금 먼 데를 보는 듯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부드러운 빛. 준혁은 화면을 내려다봤다. 유진이 화면을 보려 손을 내밀었다. 준혁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화면을 돌렸다. 유진이 화면을 보는 순간 조용히 말했다. 좋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찍히는 걸 싫어한다는 사람에게 직접 찍힌 사진에서 좋다는 말이 나왔다. 폰을 돌려주면서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아주 잠깐. 이번엔 둘 다 모른 척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유진은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준혁이 조용한 사람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유진은 알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것도. 그래도 그날 저녁 유진은 처음으로 준혁과 웃었다. 진심으로. 팔아. 흔들리지 않기로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마음을 닫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틈이 생긴다. 일요일 오전 유진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주말엔 원래 닫는다. 그걸 알면서도 괜히 가게 앞을 지나갔다.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물이나 주고 오면 된다고. 꽃들은 잘 있었다. 유진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빈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았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았다. 그 웃음소리. 한 번 들린 것이 계속 들렸다. 원래 기억이란 게 그랬다. 한 번 생생해지면 지우기 전에 더 선명해진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꽃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손을 바쁘게 하면 된다. 준혁은 숙소에서 사진을 정리했다. 카메라 롤을 넘기다 멈췄다. 유진의 옆모습이었다. 눈이 먼 곳을 보는 듯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좋은 사진이었다. 빛이 잘 잡혔다. 구도도 좋았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려 했다. 좋다.
유진이 했던 말이 또 떠올랐다.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표정.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며 그런 말을 꺼낸 사람. 준혁은 노트북을 열었다. 일이 있었다. 도면을 마저 수정해야 했다. 도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민서가 가게에 들어왔다. 꽃을 사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유진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커피 2잔을 들고 카운터 앞에 턱 버티고 앉았다. 어때? 유진이 꽃다발을 묶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주말에 같이 나갔다며? 유진이 손을 멈췄다. 누가 그래? 네가. 표정이 그래. 유진이 민서를 봤다. 민서는 커피를 홀짝이며 유진을 봤다. 오랜 친구의 눈이었다. 숨길 수가 없었다. 현장 도움 요청이었어. 그래.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민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유진은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2달 뒤에 떠나는 사람이야. 알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민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유진아, 근데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2번이나 말한 거 알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은 현장을 돌다 골목 어귀에서 발이 멈췄다. 꽃집 창이 보였다. 유진이 안에 있었다. 손님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유리 너머의 장면. 저런 웃음. 어제도 봤다. 빗속에서, 도시가 펼쳐진 언덕 위에서, 그리고 사진 속에서. 준혁은 계속 걸었다. 2달. 아직 2달이 남아 있었다. 한편으로는 짧았고 한편으로는 길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는 그 말을 어제도 했다. 오늘도 하고 있었다. 오후 늦게 준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주문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왔다. 유진이 고개를 들자 그가 카운터 앞에 섰다. 어제 사진 보내드릴까요? 유진이 잠깐 그를 봤다. 괜찮아요. 어차피 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유진이 잠시 생각했다. 저요, 번호 저장해줘요. 준혁이 폰을 꺼냈다. 유진이 번호를 불렀다. 2 사람 다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낯설었다. 잠시 후 유진의 폰에 알림이 왔다. 사진 파일 하나, 그리고 짧은 문장. 좋은 사진이에요. 유진은 화면을 봤다가 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러면 안 된다. 유진도 그 말을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후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재한 아직 유효해요. 천천히 생각해요. 유진이 화면을 보다 조용히 웃었다. 후민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먼저 웃고 먼저 기다려주는. 유진은 준혁에게서 온 사진을 다시 열었다. 자신의 옆모습, 먼 곳을 보는 눈빛,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2 사람이 나란히 마음 안에 있었다. 그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모르겠다. 유진은 폰을 뒤집어 놓고 꽃 정리를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꽃들이 그걸 먼저 알고 있었다. 10화. 자꾸 생각나는 일. 마음이 기울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자꾸 생각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화요일 저녁, 유진은 후민과 밥을 먹었다. 가게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후민이 골랐다. 큰 곳은 아니었다. 테이블이 예니롭게, 조명은 따뜻하고 낮았다. 어때요? 분위기 괜찮죠? 유진이 메뉴를 펼치며 말했다. 좋네요. 후민은 메뉴를 보지 않고 유진을 봤다. 사실 오기 전에 3번 정도 와봤어요. 괜찮을지 확인하려고. 유진이 메뉴에서 눈을 들었다. 3번이요? 2달밖에 없으니까요. 실패할 여유가 없어서. 유진은 잠깐 그 말에 머물렀다. 2달. 그 단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도 같은 무게로 들렸다. 맛있으면 되죠. 후민이 웃었다. 그의 웃음은 언제나 먼저였다.
식사는 좋았다. 후미는 유진이 말할 때 잘 들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침묵이 생겨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유진도 그걸 알았다. 그런데도 파스타를 먹는 사이, 창밖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는 사이, 이상한 순간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좋은 사진이에요. 짧은 문장 하나가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유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어디가 있어요? 후민이 조용히 물었다. 유진이 그를 봤다. 후민은 화난 것도 삐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궁금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후민이 잔을 들었다. 그냥 물어봤어요. 여기 없어도 괜찮아요. 유진이 후민을 봤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게 진심이라서요. 잠깐의 침묵. 유진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무게였다. 준혁은 그날 밤 늦게까지 숙소에서 일했다. 도면이 잘 잡히지 않았다. 열고 닫고 커피를 마셨다. 폰을 봤다. 아무 알림도 없었다. 왜 보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안 됐다. 창밖에 봄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딘가에서 꽃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준혁은 다시 도면을 펼쳤다. 수요일 오전, 유진의 가게에 새 꽃들이 들어왔다. 프리지아였다. 노란 것, 흰 것, 연보라 것. 향이 강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골목까지 번졌다. 유진은 꽃을 정리하다 멈췄다. 폰을 꺼내 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잠깐 화면을 봤다. 보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프리지아 들어왔어요. 향이 강해서 골목 끝까지 가요. 국화는 잘 있어요? 보내고 나서 폰을 내려놓았다. 왜 보낸 거야?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유진은 손을 털고 꽃을 계속 정리했다. 준혁은 현장에서 문자를 받았다. 회의 중이었다. 폰이 울리는 걸 봤다. 유진의 이름이었다. 그는 화면을 내렸다. 회의를 끝내고 나서 보기로 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다. 회의는 30분이나 남아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준혁은 조용히 화면을 들었다. 오늘 프리지아 들어왔어요. 향이 강해서 골목 끝까지 가요. 국화는 잘 있어요? 그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회의 목소리가 배경소음처럼 멀어졌다. 국화는 잘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아직 고요하게. 준혁은 문자를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잘 있어요. 오래 간다더니 진짜네요. 보냈다. 유진의 폰에 답장이 왔다. 잘 있어요. 오래 간다더니 진짜네요. 유진이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알아채기 전에 나온 웃음이었다. 꽃집 안에 프리지아 향이 가득했다. 목요일 준혁이 가게에 들렀다. 이번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왔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카운터 앞에 섰다. 프리지아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제 왔어요. 향 좋죠? 향 때문에 왔어요. 유진이 잠깐 그를 봤다. 꽃말 알아요? 모르는데요? 순결한 마음이에요. 유진이 꽃을 사이에서 노란 프리지아 몇 송이를 골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뜻도 있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이 포장하는 동안 카운터에 팔꿈치를 얹고 꽃들을 봤다. 유진 씨. 네. 문자 보내줘서 좋았어요. 유진이 포장하던 손을 잠깐 멈췄다. 국화 안부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알아요. 그 말 뒤에 준혁이 작게 웃었다. 소리 없이. 유진은 들릴 리 없는데 들린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혁은 프리지아를 국화 옆에 두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시드는 국화와 새로운 프리지아.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이 도시를 떠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생각이 준혁을 조금 오래 그 자리에 세워두었다.